지난 4월 중순에 세계적인 기후행사,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가 경기도에서 열렸었는데요.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신 분이 우리 오늘의 기후의 초대 손님이시죠.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그때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저보다 기후 환경에 먼저 관심 갖고 실천했던 제 친구들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시청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여기 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막 그거 주최하신 분이 내가 아는 분이라고 막 아는 척을 제가 막 했는데 저희 초대 손님 중에서도 이기관 선생님 여기 가셨고 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이렇게 뭔가 막 지방자치단체 시장님과 시장님의 수행원들이 모이는 곳인가 그랬는데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이클레이는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회의는 지방정부들의 기후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지방정부를 얘기할 때는 국가 단위를 얘기할 때보다도 훨씬 많이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민 플러스 전문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이렇게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늘 이제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들 지방정부들의 주체로 두고 그 지방정부의 역할 중심으로 논의하는 회의이지만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이해당사자가 빠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 활동가 또 전문가 또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안 왔어? 저보러 그래서 나는 방송해야지 그랬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들이 모인 풍성한 행사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네. 와,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 애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대단히 기뻐할 것 같아요. 진짜 꼭 전해주세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마무리하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이번에 29개국이 참가했잖아요. 이 참여했던 주요 국가 지방정부가 어디였을까요? 참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경기도하고 이클레이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같이 준비한 회의였어요. 네. 그래서 가장 그 참여의 중심에는 이클레이의 이제 거버넌스를 우리 이제 세계 집행위원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세계 집행위원으로 역할하는 그 집행위원 도시의 대표단들이 기본적으로 왔고요. 근데 이클레이 거버넌스가 세계 집행위원회도 있지만 전 세계를 9개의 권역으로 구분해서 뭐 유럽 또 동아시아, 아프리카,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다 집행위원회가 지역별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역할을 담당하는 그 위원회 대표 도시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참여를 했고 또 기후행동을 하는 중에 대단히 좀 역동적이고 큰 성과를 낸 도시들도 같이 초대를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는 참가단에 신청하고 역할을 하고 이런 도시 대표단들은 29개국에서 82개 지방정부가 일정 정도의 역할을 갖고 참여를 했지만 실제로 참가자들은 44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도 많이 왔고 그 이외에 한국의 다른 연수를 기획하고 있던 그런 그룹들도 이 회의와 연계해서 한국에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도시의 대표단으로 파견한 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단을 파견한 국가들이 있고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개별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계셨다고. 그러면 29개국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44개국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우리 경기도 갔고 경기도 안에 있는 시군에서도 또 참여한 곳들이 있었겠죠. 맞습니다. 보통 지방 정부에서 국제 행사를 개최하면 다른 지방 정부 오히려 국내 지방 정부의 참가 숫자는 적은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대회는 이제 이클레이가 지방 정부들이 참여하는 회원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뭐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아리백에 관심 있는 지자체들도 대단히 많이 초대를 했기 때문에 어떤 행사보다도 경기도가 중심에 있고 이클레이와 함께 했지만 국내의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대단히 많이 참여한 회의였습니다. 네. 여기서 논의된 핵심 이슈는 뭐였을까요, 선생님? 뭐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 지방 정부의 기후 총회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기후 행동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이제 법용으로는 네. 이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였는데 그 이면에 왜 그러면 이 시기에 이렇게 지방 정부들이 다 모이는 기후 총회를 조직하지라고 하는 문제 의식의 바탕에는 어떤 문제 의식이 있냐 하면 우리 기후 변화 협약 네. 이걸 통해서 정한 우리의 글로벌 기후 행동 목표는 뭐죠? 세기 말까지 1.5도씨 이상을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분석 보고서는 이미 지난해에 1.5도 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기후 목표 과연 우리는 인류는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지금 이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은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지방정부들은 중요한 액터로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들이 우리 지역에서 내가 잘하는 것 이외에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모아서 어떤 목소리를 좀 더 낼 거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기후행동을 해나가겠다 하는 내용은 이제 선언문으로 채택을 해서 뒀고 그리고 그 이면에 그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UN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파리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 국제적 약속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올해 개최되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소위 다국적 협력 체제의 이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그룹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총회를 개최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지방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도 모아냈고 네. 그래서 이 다국적 협력 체제, 소위 이제 기후변화 협약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올해 개최될 제30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이어져서 뭔가 새로운 좀 모멘텀이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국제 정책 활동의 일환으로도 이제 이 회의가 개최된 것. 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클레이에서 지방 정부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채택하고 목소리를 모으면 그게 COP 네. 당사국 회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주려고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 그 선생님께서 여기 이 한종애님이 기후총회가 어떤 총회였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들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지금 듣고 계시죠, 한종애님?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 계속 할게요. 그리고 8625님이 힌트가 없으니 어지럽네요. 저는 찍는데 전문가인데요.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기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네요. 오늘의 기후 청취하면서 하셨는데 힌트가 없으니까 어지럽다고 하셔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군사동맹에 대한 얘기를 하셨나요, 선생님? 안 했습니다. 네. 1번 군사동맹, 2번 기후변화, 기후총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 기후총회 진행하시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기후총회 개최되는 기간이 4월 중순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시끄러웠죠. 그런데 그 시기가 그야말로 뭐죠? 이 소용돌이 친 이 대선 국면이 그렇죠. 막 펼쳐졌던 네, 해였어요. 네. 그래서 그 시기였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이 해외 손님들을 많이 불러서 지방 정부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이벤트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이제 이런 이제 걱정을 좀 했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네. 원안대로 원칙대로 우리는 이제 간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실제로 해외에서 손님들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분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의 지방 정부들, 한국의 정부가 기후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였지만 네. 그거에 더해서 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뉴스 있죠. 뭐 계엄 그리고 시민들의 대응 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이렇게 이어지는 그 일련의 이 스토리가
너무 그분들은 흥미진진한 거죠. 그래서 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석에서는 대단히 많이 나누는. 그래요. 남의 나라 얘기면 흥미진진해. 남의 나라 얘기. 우리 얘기니까 머리가 맞습니다. 아팠지. 그리고 이제 이 행사 말미에 네. 현장 방문을 이제 여러 곳에 했는데 네네. 세계 지방 정부들이 이제 글로벌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 내는 목소리가 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레이 세계 네트워크의 이제 주요 집행위원들이 국회를 방문했어요. 아하. 당초는 의장님과의 이제 면담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네. 그날이 마침 세월호 이제 그 기념식이 있는 날이어서 네네. 의장님은 이제 거기에 가시고 대신 부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이클레이의 이제 이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염태영 의원 계세요. 이제 그분들을 이클레이 집행위원들이 면담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국가와 지방 정부가 기후 행동을 위해서 좀 더 협력할 거냐. 국가가 기후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지방 정부들이 기후 행동 목표를 지역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이클레이의 목소리인데 네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달라 이제 이런 걸 요청하는 대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제 건설적으로 이제 잘 하고 국회를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 입구 있죠. 로텐더 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국회 부의장님하고 이께서 갑자기 그때 있었던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멀리 갔던 모든 거기 참가했던 외국의 시장님들이 그 얘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 예. 저까지 군인이 왔었어요. 뭐 이런 계엄을 얘기 어떻게 있잖아요. 막았는가 이런 얘기. 아주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내내 기후행동과 국가의 대응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이 이뤄낸 그런 정치 상황에 어떻게 계엄을 대한 얘기를, 막았는가.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질문이 쏟아져서 저도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네. 그분들은 재밌는 견학을 하셨네요. 그리고 또 이제 기후행동 정책과 그 얘기는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4부에서 선생님께 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막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국회에 사실은 중앙 정부가 이 지방 정부의 기후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러 갔는데 로텐더홀에서 우리 계엄이 났을 때 국회에서 어떻게 막았는가 여기에 전부 관심이 집중됐다고 하셨는데 밀라노님이 밖에서 보면 흥미진진한 넷플릭스 생동 드라마죠. 밖에서 보면 그렇죠. 저희는 자고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분들 정말 재밌어 하셨겠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 재미를 넘어서서 네네. 그분들 시장들이면 정치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저력에 대한 관심 표명이었어요. 네. 어떻게 시민들이 거기까지 왔지? 어허. 어떻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것도 순식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순식간에 여기에서 맞아요.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그 집중적으로는 그 자리에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상황, 한국의 제도, 또 한국의 지방 정부들이 특징적인 기후 행동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했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다. 이런 대단히 다른 차원의 관심 표명들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우리 계속 이어가 볼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박연희 소장님께 여쭈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무소장님이십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 지난 4월 중순에 개최됐던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 뒷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거기 직접 가서 제가 놀랐다 그랬는데 선생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정도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막 해외 세미나 가고 그래야 되는데 동네에서 30분 1시간 대중교통 타고 가서 보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일을 하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기후를 주제로 한 국제 행사들이 더러더러 열리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더러는 지방 정부들이 주최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행사들은 너무 지방 정부가 마치 조금 스케일이 작아서 네. 국제로 나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런 걸 추구하면 하다 보면 그 회의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클레이와 경기도가 함께 개최한 이번 행사는 철저하게 지방 정부를 중심에 두고 지방 정부의 혁신적인 시책 일정 정도 만들어낸 성과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갈 길을 말하겠다 이렇게 초점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엔 참 조금 관심을 갖고 참석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발표되고 토론하는 그 내용들의 초점이 분명하니까 평소에 했던 활동들과의 연계를 하기도 좋고 또 그 맥락이 조금 생소한 해외 사례를 듣더라도 중심을 갖고 내용을 이제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많은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랬던 것 생각입니다. 같아요. 네. 저희 이제 퀴즈 정답 맞히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군포의 신보현 님이 말씀처럼 월요일 퇴근 시간 다가오는데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찍었습니다. 그러고 정답 보내주셨어요. 이거 농담하신 거죠 지금. 그리고 쑥디 앞으로는 문제 난이도가 7.5 이상일 때만 참여할게요. 오늘은 성의를 봐서 보냅니다. 그럼 6771님. 네 아니 왜. 9660님은 차분한 음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모든 분들이 기후변화에 관심 갖기를 희망합니다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9660님 또 동네 분들과 페트병 모아서 쓰레기 봉투 교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실천하고 계신 것 얘기해 주셨어요. 최윤경님은 선물 내 거 맞죠? 그리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당당한 네. 그리고 배혜관님은 기말 시험 준비하신다고요. 학우들이 엄청 바쁩니다. 회사 끝나면 스터디 가기도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자주 오겠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배혜관님이 농학과 방송대 농학과 공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정답을 또 딱 보내주셨습니다. 자, 뭐가 정답일까요?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 총회가 열렸습니다. 29개국 82개 도시에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세계 지방정부 기후 총회는 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리는 국제회의일까요? 1번 군사동맹, 2번 기후변화. 소장님 정답은 2번 기후변화입니다. 네, 많이 어려우셨죠? 2번입니다. 자, 2번 아까 각 우리나라 지자체의 사례를 얘기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했는데요. 어디였을까요? 광주시, 파주시, 주로 경기도부터 얘기하자면 네.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표명한 것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후보험이요. 기후보험이요. 기후보험. 경기도가 이제 4대 패키지 그래서 네. 이제 과학 플랫폼 만드는 거, 기후보험, 기후재정, 기회소득 있는데요. 기회소득과 기후보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표했어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발표했는데 그동안에 사례가 많이 소개됐던 신안군, 햇빛 연금 이런 거 물론 관심 많이 받았고요. 또 파주시가 최근에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파주시에 최근에 산단이 많이 들어가서 산단이 18개나 있대요. 산업단지가요? 예, 산업단지가. 네. 그리고 기업 수로는 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소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대기업의 경우는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우니까. 거죠.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하기에 대단히 이제 어려운 거죠. 또 수출하려면 해야 되는 근데 하긴 해야 되는 거고요. 텐데.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이제 이거를 파주형 전력 소매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파주시가 공공으로 재생에너지 단지를 많이 만들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된 이 공공재생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중소기업들에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대단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졌겠네요. 관심 많이 갖습니다. 갖고 그래서 신안군의 햇빛 연금과 동시에 이제 파주시가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관심을 좀 중소기업 보였어요. 아리백 지원 사업.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소개는 안 됐고 아직 성과를 낸 건 아니지만 노원구에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시스템 내에서 기후위기 대응 추진단도 만들고 그걸 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도 하지만 슬로건이 재생에너지가 없는 건물은 없다.
아하, 이게 노원구에서. 노원구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실현하겠다고. 야심찬. 네. 예. 그래서 그런 슬로건으로 정책 의지를 밝혀서 박수를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호. 그랬구나. 그리고 광주시는 이번에 이클레이 가입했다고 하는데 이런 가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이클레이는 지방 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언제든 회원 수를 좀 많이 늘리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네. 이번 이 행사 기간 중에 경기도 광주시가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근데 그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현재 광주시장님이 이제 줄여서 말하면 지지협 그렇게 말하는데 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는 이 기초 지방정부들 간의 정책 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약 30개가 못 되는 28개 네. 정도의 기초 지자체가 전국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여기 네. 회장직을 맡고 계세요. 아하.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지자체들의 네트워크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이클레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회원 한 곳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저희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겠네요. 합니다. 광주시 예. 하나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있는 그 지자체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들을 외국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또 우리가 봤을 때 재미있었던 외국의 사례는 뭐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대단히 뭐 아프리카에도 또 선진국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네. 저는 한 가지를 조금 메모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도시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포트 콜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해요. 여기 시장님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시장님이 키도 작고 아주 왜소한 몸집의 여자 시장님이세요. 그런데 이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놀라운 게 있어서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네. 이 도시에서는 이제 옛날 화석 에너지를 버리고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청정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이런 그룹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 그룹들 세 곳이 모여서 공동으로 전력청 같은 나름의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제 협의체 같은 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요 세 주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연간 이 시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량의 52%를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걸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지역에 막 대단히 많은 100여 명이 훨씬 넘는 지역 전문가들이랑 협업하고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1년에 보통 200회가 넘는 회의들을 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이제 대단히 이제 공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도 대단히 시민 참여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효율적으로 하는 사례로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인구 100만이 되는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에서 현재 미국 같은 도시에서 거기에서 전체 그 도시에서 쓰는 총 에너지량이 52%를 재생에너지로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좋은 모델이죠. 그래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또 선생님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1부 할 때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3212님한테 제 차는 경차입니다. 2012년도에 구입해서 13년째 타고 있어요. 중간에 몇 번 바꾸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탑니다. 그러다 보니 정도 들고요. 어디를 가든 제가 있는 곳에 꼭 같이 있네요. 친구 같은 차가 됐습니다. 남보기엔 초라해도 저한테는 어느 차보다 잘 다니고 편해서 좋아요. 오늘 기후톡파원분이 소개해 주신 시흥시 갯골공원도 제 차를 몰고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러셨는데요. 이 경차 모는 것도 사실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럼요. 선생님. 예. 예전에 선생님께서 소개하실 때 그 스웨덴 말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해 주실 때 이런 도시의 건축물
대중교통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클레이 이번에 이 기후총회에도 오셨었죠? 그럼요. 아, 스웨덴 말메의 시장님이 네. 이클레이 세계 집행위원회 회장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클레이의 회원인 모든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회장님이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럼 말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말메는 일단 기후 탄소 중립 목표 연도가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2050 그렇잖아요. 2050년이죠, 우리는. 말면 2040년? 2030입니다. 네. 5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5년밖에 안 와. 남았어요. 이거 이번에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네. 유럽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2030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도시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줄에 서 있는 도시가 바로 스웨덴 말메예요. 예. 뭐 탄소 중립 열심히 하는 거 는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는 특히 이동수단 말씀하셨는데 경차, 자전거 수송 분담률 이런 게 뭐 대단히 높습니다. 왜 여기 우리 일산에 오셔서 여기 자전거 인구가 많지 않냐? 자전거 타는 사람 잘 못 보겠는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거긴 자전거 인구가 대단히 많죠. 그리고 말메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 우리는 탄소 중립으로 이제 그걸 시금석으로 보긴 하는데 여기는 이 말메 시장님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대단히 늘 강조하는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2030의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었던 정책적 목표로 삼을 수 있었던 기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시민과의 소통이다. 시민과의 지지와 지원 없이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표현은 대단히 겸손한 말씀이에요. 유럽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이제 여러 유럽 내에서도 유명한 도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말메시는 다른 도시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정책이 너무 많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 발전 플러스 뭘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사람 중심의 도시. 이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지난해 브라질 회의 전에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유치해서 개최한 곳이 스웨덴 말메인데요. 네. 그때 개최하면서 새로운 이클레이의 이니셔티브를 같이 공동으로 출범했는데 그게 사람 중심의 형평성이 실현되는 도시 이니셔티브 이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후위기 대응 기후행동 플랜을 만들 때도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여러 전략을 세울 때도 그중에 혹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혜택이 공평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가는지에 대한 것을 늘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그거를 하는 모든 바탕에는 시민들과의 아주 폭넓은 소통 그리고 아주 깊은 협력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이거를 늘 강조합니다. 말메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2030년 완전한 넷제로. 중립. 네. 와. 대단한데요. 우리 2030년까지 태양광 몇 %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그래요. 3377님은 또 이런 문자 주셨어요. 한 나라가 선진사회로 가고 있느냐 기준은 여러 가지겠지만 제 기준은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이 시내 가까이에 있는가입니다. 예전에는 공원이 아주 멀리 있거나 이용하기 힘든 전시행정식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은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후톡파원 사연인 최숙자님 사연도 그 사례인데요. 버스 정류장 난방 벤치도 인상적인데 공원에 태양광 벤치가 휴대폰 충전까지 해주는 사례는 정말 똑똑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같아 반갑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작업을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많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하고 문광영 선생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말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공원은 사실 너무나 당연해서 얘기할 게 없겠죠. 그 말매는 최근에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거기에 수해가 났었어요. 말매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이 말매에서 대단히 큰 이슈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의회에서는 시정부에서는 이렇게 1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수조와 시설이 있는 아주 수백억이 드는 시설물을 짓자는 안과
100년에 만에 한 번 오는 재해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도시 전반에 녹지를 많이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류지를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를 좀 더 가꾸면서 네. 천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두 안을 상정을 하고 대단히 뜨거운 설전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말메시의 최종 선택은 후자였어요. 아하. 그런 수억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을 세우는 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묘에 갔을 때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런 숲풀들이 있는 네. 공간을 대단히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건 도시 계획을 하는 과정에 그런 공간은 그런 자연의 땅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게 단순히 뭐 산책하기 좋고 아닙니다. 공기가 예. 좋고 이걸 떠나서 그 수해 이상인 예방이나 거죠. 도시의 어떤 재난을 방지해 주는 그렇습니다.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이 녹지가. 네. 그래요. 근데 오늘 소장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이클레이에서 무언가 메시지를 단일한 메시지를 내서 이제 열릴 당상국회 유엔의 COP 회의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단일한 선언문을 채택하신 건가요? 네, 어떻게? 채택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언문이라고 하는 게 모든 회합마다 선언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채택한 선언문은 기본적으로는 지방 정부들이 기후 행동을 어떤 목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를 이제 규정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는 담았어요. 네. 그래서 주로는 2050 탄소 중립 이거는 글로벌 약속이니까 이거는 꼭 지방 정부들이 하도록 하고 그것을 하는 과정 중에는 조금 과학과 기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노력도 같이 하자고 하는 내용도 포함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후 경제로의 전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자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취약계층. 그렇죠. 재난이 많아지잖아요. 네. 취약계층 중심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통하는데 이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대응책은 꼭 시설물을 만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시민들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해법을 가장 중심에 사용하면서 기후행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았고 이렇게 채택된 선언문은 지금부터 이곳 세계 곳곳에서 기후 행동과 관련된 이런 회합과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일종의 이제 디딤돌로 이거 하나의 성과로 담고 이것을 같이 올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될 때도 새롭게 기후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조금 더 다국적 협력 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방 정부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디딤돌로 삼아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사회나 그 유엔의 당사국 회의 COP나 다른 지자체의 정책이나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예. 오늘 이클레이 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각 나라 대표들이 모인 유엔 회의 얘기보다 훨씬 더 좀 생생하고 좀 아기자기하다고 할까,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좋습니다. 최근에 유엔에서요, 우리가 지금 기후 행동을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 회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후 행동을 계속해야 하는 8가지 이유 이런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아, 네. 그 중에 한 5번쯤에 있는 게 지방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계속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전 세계는 기후 행동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 얘기가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떤 뉴스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소식이었는데요. 소장님이 바빠질수록 생생한 소식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장님이 바쁘신 게 좋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유, 저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